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90년대 초중반생들에게는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투니버스 전설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격투기 컨셉의 양팔 양다리에 타이어를 두르고 기어 시스템이라는 아주 독특한 설정을 갖고 있던, 오늘 준비한 추억의 애니 바로 기어 파이터 샤이닝 원제 기어전사 덴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투니버스 직격타 세대는 아니라서 슈퍼로봇 대전 MX로 이 작품을 처음 접했는데요.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놀랐어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보다 열혈물인 기어 파이터 샤이닝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잠깐, 흐름이 끊길 수 있으니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광고 하나 보고 갈까? 이번에는 중세 판타지풍의 현란한 그래픽을 자랑하는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입니다. 나만의 스타일대로 300개가 넘는 챔피언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 챔피언을 이용해 캠페인과 던전,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16개 세력별 전투를 펼칠 수 있고, 클랜원들과 클랜전 보스전을 통해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보상까지, 거기에 우리들의 경쟁심을 자극시키는 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까지,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덱을 준비해 전투를 임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재미가 꼭꼭 숨어있네. 레이드는 9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20명의 새로운 챔피언과 아이템 재련 시스템이 업데이트 출시되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을 다운로드하세요. 초보자인 경우 10만 실버, 1개의 에너지 보충물, 10개의 미스터리 샤드, 그리고 무료 챔피언인 헥스위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더라. 향후 30일 동안 받은 편지함에 추가 보상이 제공됩니다. 형 누나들, 요즘 무슨 게임 할까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시죠? 저와 함께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채널 고정! 배꼽티를 입고 있는 소녀, 바다를 걷다 쓰러지고 요원들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정체불명의 기계제국 가르파가 지구를 침략하는데요. 그 시절 기계제국으로부터 참 위협을 많이 받았어. 지구는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침공하는 듯 보이지만 일본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주인공 긴가는 도망치다 비슷한 또래의 호쿠톤을 만납니다. 위기에 처하는 두 주인공, 그 순간 띠용! 로봇에 전기 들어왔다. 덴도가 등장! 두 주인공을 자신에게 태웁니다. 약간 요 느낌인데? 삐삐를 꽂고 로봇을 가동. 17년 전 해안가에 쓰러졌던 소녀의 이미지가 비춰지더니 하이바 벗고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터빈이 돌아가는 방식의 신박한 로봇, 질풍사명각으로 손쉽게 적을 무찌릅니다.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고 덴도의 파일럿으로서 선택받았다며 짱오락실 지하기지 기어로 안내받습니다. 기어에 대해 소개하는 배가 누나, 외계 침공에 준비되어 있는 지휘통제실이었어요. 선택받은 자로서 외계인과 맞서 싸워달라 부탁받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하지만 가볍게 승낙하는 주인공들. 로봇 덴도의 파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 웨폰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류는 6가지. 유니콘 드릴, 레오서클, 바이퍼 윕, 게트링 보아, 드래곤 플레어, 브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구 어딘가 건물이나 지형지물에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설정이 독특해. 진짜 신박해. 지구를 다시 공격하는 가르파. 근데 덴도랑 똑같이 생겼네. 이 검은 덴도, 나이트 오거가 등장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오거는 덴도를 개쳐바르고 내친김에 로봇 강탈까지. 두 주인공은 붙잡힙니다. 다행히 베가의 도움으로 탈출하는데, 알테어는 베가의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가 띵호야. 베가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죠? 덴도를 타고 탈출하지만 역시나 정신 차린 알테어 오거에게 저지당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첫 번째 데이터 웨폰, 유니콘 드릴. 파일 세이브를 통해 유니콘을 입수, 인스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게 데이터 웨폰이구나. 기가 드릴이다. 이게 파일 로드를 하면 동물로서 등장해 도와주고, 인스톨을 하면 무기로 장착돼 싸우는 방식이더라고요. 쩔죠? 유니콘 드릴을 손에 넣고 강해졌다 자만 떠는 두 초딩. 알테어는 파일럿의 스펙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들을 혼내줍니다.
마침 또 등장하는 두 번째 데이터 웨폰 바이퍼 윕. 3명의 파일럿이 잡기 위해 빔을 쏘는데요. 바이퍼 윕은 알테어를 선택합니다. 와, 나이트호거 진짜 멋있네요. 바이퍼 윕을 이용해 파이널 어택. 이번에도 베가의 오토바이 미사일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역시나 베가를 보고 도망치는 알테어. 학교 생활하랴 지구를 지키랴 정신없는 두 주인공. 그렇게 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중 미국에서 전학 온 앨리스의 등장. 머리 스타일 뭐냐 근데. 학교로 적이 등장해 주인공들과 앨리스가 갇히게 되는데요. 이때 레오 서클이 등장해 도움. 레오 서클은 긴가에게 세이브되어 덴도의 두 번째 데이터 웨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역시 기어의 주임 연구원으로 활동합니다. 애초에 10살에 MIT를 졸업한 천재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 친구야. 오, 레오 서클은 발차기 파츠? 어느 날 앨리스는 데이터 웨폰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며 외출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때마침 함정을 파고 등장한 가르파 일당. 덴도는 위기에 처합니다. 싼똥을 치우기 위해 전세계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앨리스. 다행히 찾는데 성공. 거기에 6개의 데이터 웨폰 전부가 초기화되며 다 모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 잡았던 것도 다 초기화됐네. 야, 물반 물고기 반이다. 빨리 잡어. 일단 원래의 자기들 거부터 챙기고 나머지 3마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 드래곤은 호크토가, 게틀링보아는 긴가가, 불호는 알테어가 사이좋게 가져갑니다. 각자 2개씩 총 6마리네요. 새롭게 장착한 불온어택 맞고 바닷속으로 추락하는 덴도. 이 전투로 긴가는 부상을 입고 덴도를 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빈집털이 알테어가 쳐들어옵니다. 단신으로 이를 막는 베가. 알테어와 대치하는데요. 가면 벗겨졌. 와, 누나 사랑해. 너무나도 아리따운 외모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알테어. 그냥 오거에 다시 올라탑니다. 때마침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긴가와 호크토. 거기에 셀파이터 일명 건전지 셔틀까지. 덴도는 전지를 이용해 움직이는 로봇이라 파이널 어택을 쓸 때마다 방전돼서 이렇게 전지를 교체해줘야 돼요. 이번엔 전에 얻었던 보아 드라이브를 인스톨. 가슴에 게트링 어택을 통해 알테어를 끝내버리려 했지만 차원이 갈라지면서 알테어와 오거는 퇴각합니다. 누나 가발이었네? 호크토의 엄마잖아. 아, 그래서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겼던 거네.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끝까지 한번 보시죠. 가르파 제국은 굉장히 막강한 괴수. 자신들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라고우를 출동시켜 덴도를 잡으려 합니다. 이 라고우에게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 유니콘과 레오가 소멸되는 위기에 처하는데요. 앨리스는 두 데이터 웨폰을 치료할 수 있는 V3급 백신을 만들기 위해선 라고우의 데이터 조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의 거점 달 기지로 정면 돌파해 라고우의 조직을 가지러 가는 주인공들. 하지만 데이터 회수 작전은 실패하고 레오와 유니콘은 소멸당합니다. 슬퍼하는 주인공들. 갑자기 어디선가 새로운 힘이라며 등장하는 불사조. 그리고 자꾸 등장하는 이 의문의 소녀가 레오와 유니콘을 재생시키더니 합체? 초중앙 키바로 변신하고 라고우를 몰아붙입니다. 와, 뭐야. 키바 드라이버 인스톨을 하는 덴도. 와, 연출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은 좀 더 흘러 이곳은 호크토의 할아버지 집. 할아버지는 반전 같지만 반전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역시 17년 전 그 소녀가 베가였네요. 그렇게 또 공격해오는 알테어와 마주친 베가.ベガ、なぜ我らが戦わねばならぬ。なぜただ二人残った兄弟がこのように争わねばならぬ。兄上、まさか。 맙소사, 둘이 남매지간이었어? 알테어는 베가를 기절시키고 자신의 거점으로 데려갑니다. 이 형 전부터 이렇게 납치 엄청 좋아하네. 알테어는 어디서 이상한 정신교육을 받고 베가에게 사악한 인간 편이 됐다며 질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쟁을 일으키고
두 남매가 사는 별을 덮쳐 꿀꺽한 것은 가르파. 같은 시각 지구에서도 할아버지가 베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아, 그때 이 비밀 요원들이 할아버지의 부하들이었구나. 이 할아버지는 17년 전 가르파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소녀를 걷어 딸처럼 키웠던 것이었어요. 거기에 소녀의 말에 따라 언젠가는 가르파가 지구까지 위협해 올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어라는 조직을 만들어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와, 이 할아버지가 가시네 가. 주인공들은 살짝 멘탈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엄마를 구하러 진입합니다. 호쿠토는 삼촌과 전투에 돌입. 내가 너의 삼촌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멘탈을 털리며 데이터 웨폰이 전부 계약 해지? 오잉? 알테어는 빠르게 데이터 웨폰을 전부 주서 풀세트. 헐. 위기에 처한 덴도. 베가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한버 물러나는 알테어. 데이터 웨폰이 없는 두 주인공. 그래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순정 말고 사제로 제작. 오? 이 무장이 훨씬 멋있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 공격에 들어갑니다. 요요도 쓰고 막 그러네. 하지만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 웨폰에게 털리고 있는 덴도. 계속되는 전투. 전투의 여파로 베가가 갇혀있던 엔진실이 폭발합니다. 세뇌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동생이 걱정됐던 알테어는 동생에게로 향하는데요. 또다시 머리가 아파오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결국 기억이 돌아온 알테어. 가면 벗으니까 와 존잘생. 알테어는 무너지는 요새에서 적의 방해가 있었지만 주인공들을 무사히 탈출시키고 4개의 데이터 웨폰도 돌려줍니다. 이리하여 나이트 오거도 이제부터 주인공들 편에 서서 힘을 보태게 되는데요. 든든. 무리한 전투의 후유증으로 쓰러져 있는 알테어를 대신해 나이트 오거는 이제 호쿠토가 조정합니다.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뭐야, 혼자서도 조정이 가능한 거였어 덴도? 새로운 적 제로와 가르파의 아들 스바루가 등장합니다. 오해 마라, 스바루야. 근데 이 머리 스타일 통키 불꽃 마크의 대머리. 스바루와 제로는 나이트 오거를 되찾기 위해 공작을 펼치는데요. 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이들. 스바루는 결국 호쿠토와 오거 자체를 납치합니다. 이게 몇 번째야 세상에. 알테어 때와 마찬가지로 호쿠토를 세뇌시켜 자신들의 편으로 서게 만든 다음 스바루와 호쿠토, 뭔가 이 두 캐릭 간의 BL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호쿠토와 긴가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긴가는 뚜껑을 열어 호쿠토에게 정신 차렷을 시전하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이때 스바루는 자신 곁을 떠난 호쿠토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얼마 뒤 스바루는 기술을 타고 지구로 침공하는데요. 제로는 이를 이용해 스바루와 덴도 둘 다 폭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제로가 걔 악의 흑막이나 마찬가지였어. 호쿠토는 자신이 정신세뇌 당하던 시절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그를 구해내고 같은 편으로 포섭합니다. 제로는 아르크투루스, 가르파의 본성을 통째로 지구를 향해 총공격을 가려합니다. 이 가르파의 본성은 데스스타급 파괴력을 지닌 무시무시한 전투 모함별 그 자체였는데요. 거기에 앞전에 부셨던 수천 개의 나선선까지. 주인공 일행들과 기어팀은 죽음을 각오하고 최초 베가가 타고 왔던 우주선 메테오의 만발의 준비를 해 최종 전투에 임합니다. 우주급 스케일의 전투. 역시 초반 전투는 나쁘지 않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제로 죽여도 계속 되살아나는데요. 본성 자체의 실드 시스템을 끄기 위해 같은 편이 된 스바루, 베가, 호쿠토가 가르파 본성으로 겨우 진입하는데 성공! 지면에 다다릅니다. 근데 지구와도 같은 자연이 있네요. 아르크투루스는 사실 베가의 원래 고향. 여기서 살짝 설명충 좀 할게. 별의 모든 것을 지키는 수호자 프로그램으로 가르파를 만들었던 인간들은 그 프로그램의 비호 아래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르파는 기계제국의 왕으로서 변질, 모든 걸 지배하려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게 됐던 것이었어요. 역시 안드로이드는 위험해. 그니까 형들 아이폰 써야 된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네. 이곳에서 스바루는 자신의 친엄마를 찾습니다. 얘도 가르파의 아들이라는 세뇌를 당한 인간이었던 거죠. 주인공 일행들은 실드 시스템을 내부에서 어쨌든 제거하는데 성공. 오거와 덴도 최종 결전에 들어갑니다. 둘이 한 번 더 열심히 싸워보자고 손을 맞잡는
호쿠토와 긴가. 그 순간 불사조 한 마리가 띵! 어? 야, 앞에도 나왔던 앤데? 我を捕らえし絶望の檻消え我はようやくここに真の姿を現す我今ここにあなたなる戦士との契約を結ばん 파일 세이브 피닉스가 등장합니다. 히든 데이터 웨폰이 있었다니. 와, 최종 형태 봐. 개멋있다. 최종전에선 알테어가 다시 오거에 올라타 최종 형태 제로와 밖에서 전투. 두 주인공은 본체 내부, 심장부까지 들어갑니다. 실체를 드러내는 가르파. 6개의 데이터 웨폰은 하나의 창으로 변신. 초특급 아이템빨로 그렇게 가르파를 완전 소멸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마지막에 솔직히 지려버렸다. 이래서 많은 아재들이 추천했군요. 어쨌든 이렇게 덴도는 조금은 뻔했지만 뻔하지 않은 설정과 연출을 우리에게 선사하면서 기어전사 덴도는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투니버스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03년에 방영해 한국에선 나름 큰 인기를 끌었던 기어파이터 샤이닝 원제 기어전사 덴도는 일본에서는 망하고 한국에선 선방한 애니라는 타이틀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오가이가를 끝으로 용자 시리즈의 뒤를 이을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 구성에 힘을 잔뜩 실어서 후속편까지 제작하려 했던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처참한 시청률과 루즈한 전개로 다소 아쉬운 결과를 얻어 더 이상 그 이상 무언가 후속으로 나오지 못해 아쉬운 점 또한 많은 작품이기도 해요. 애초에 장난감 판매를 목표로 제작된 애니이기도 해서 왕고르를 출시하여서 판매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저조한 실적. 한국에서는 수입도 되지 않아서 이 장난감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해드렸듯 게임을 좋아하시는 매니아들 사이에선 슈퍼로봇 대전에 참전하여 조금은 아쉬웠던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었고, 요번에 반다이의 슈퍼 미니 프라로 모든 데이터 웨폰까지 다 나오는 프라모델 발매를 앞두고 있어서 덴도의 팬들이 두근두근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얄리 아재 비디오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가시기 전에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영상이 별로였으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돼, 좋아요를. 자, 그럼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